자, 이어서는 저희가 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오늘은 이슈와 출연자가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키맨 소개해드리죠. 유진투자증권의 허성민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원래는 이 퀀트가 주 담당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전공이 비슷한 공학 쪽에 계시다 보니까 AI도 요즘 또 핫하다고 하셔서 네. 모두 커버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잖아요.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통 이제 전문적인 영역을 커버하시더라도 그냥 전문 지식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는 이제 기업 종목을 커버한 애널은 아니고 퀀트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약간 전공을 살려서. 이과 감성이 있는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네. 이과 감성이라는 단어 학교 때 들어보고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학생으로 돌아가는 마음도 살짝 들고요. 네. 그래서 좀 설렙니다. AI가 워낙 요즘 시장 안에서 네. 또 핫하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미래 맞습니다. 먹거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지 많은 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오늘 주제 만나보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성 AI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과연 성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말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 돈이 모인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점점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또 온라인상으로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MS가 이를 주도하려고 또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빵 종목이 이제는 손도 못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생성 AI 출현이 빠르게 좀 대중에게 침투한 배경부터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일단은요, 기존에 뭐 AI 테마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AI 테마가 가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가장 컸던 거를 꼽아보자면 당연히 알파고가 있을 것이고, 근데 보통 AI 테마가 한번 빵 뜨고 다시 지는 과정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약간 계단식으로 발전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계단식으로 이제 발전 과정이 이루어지고, 네. 계단식 발전이 땅 뜰 때 좀 테마가 좀 부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고 약간 그런 과정을 좀 반복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럼 마찬가지일 것이냐 약간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좀 대중에 확실히 어필이 된 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챗 GPT가 되게 매력적인 형태로 나왔어요. 기존의 알파고 같은 경우는 좀 바둑 두시는 분들이 좀 지금은 막 AI를 많이 쓰시긴 하는데, 사실 평소에 이제 좀 대부분의 분들이 챗봇 형식으로 제대로 된 AI를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막 예를 들어 이루다 예를 들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수준이었다면, 챗 GPT는 약간 무료 형태로 웨브사이트가 올라왔잖아요. 최적화가 되게 잘 된 웹사이트 형태의 모델을 올려놔서 누구나 쉽게 검색을 해서 근데 대답을 했는데 와닿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거 대답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답, 약간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그럴듯한 대답을 계속 내놓잖아요. 당연히 어필이 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로봇과 AI 산업에서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언캐니 밸리라는 게 있어요. 언캐니 밸리라는 게 뭐냐면 약간 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약간 인간과 더 유사해질수록 오히려 이질감이 좀 더 높아지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인간과 어설프게 유사해지면 이질감이 오히려 높아지다가 더 유사해지기 시작하면 그 이질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근데 챗 GPT는 그러한 기존의 언캐니 밸리라는 게 불쾌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런데 이런 불쾌한 골짜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상태이지 않을까. 극복을 했다는 건 되게 큰 이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앞으로 이제 대중에 어필이 됐다는 건 이게 수익성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런 상품을 내놓더라도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챗봇 형태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 근데 그 이상으로 좀 더 그럴듯한 답변할 수 있다는 건 앞으로 이거를 BM화해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비용을 감소하고서라도 향후에 이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 네. 그러면 확실히 성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그럼 정도는. 이 질문에 네. 벌써 답이 첫 질문에서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나왔죠. 대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 아. 아시겠지만 비용이 되게 천문학적으로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막 좀 AI 업체들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좀 국내 종목 같은 경우 선별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대부분의 AI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쓸데없이 돈을 많이 쏟아 부어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과연 그런 업체들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짝반짝 AI 기술이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번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대충 듣기로는 앞으로도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반짝입니까? 계속 갑니까? 사실 이게 아마 업계에 오히려 오래 계셨던 분들이면 네. AI 관련해서 좀 지식이 있으셨던 분들이면 챗GPT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렇게 언어로 이제 학습하는 이런 이제 알고리즘, 이제 이런 AI 모델을 이런 자연어 처리라고 부릅니다. 자연어 처리는 이제 자연어, 우리가 쓰는 모든 이제 텍스트 형태로 쓸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이제 자연어라고 통칭을 하고, 자연어 처리는 이런 거를 자연어를 학습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모델 학습시키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자연어 처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자연어 처리 과정이 근데 사실 되게 이게 인풋을 많이 부으면은 네. 이제 성능이 높아지는, 사실 GPT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GPT 같이 이제 오픈 API 형태가 좀 많이 나왔었고, 사실 이제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도 간단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지금은 접근이 쉬워진 거죠. 맞아요. AI에 대한 접근이 되게 쉬워졌고, 누구나 되게 간단한 형태의 AI 모델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계에 있던 분들은 챗 GPT에 대한 한계가 좀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거를 단순히 학습을 많이 해서 성능을 높인 거니까 네. 그 이상으로 발전하는 건 사실상 한계적으로 효용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능의 발전이 좀 더디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비용을 아무리 썼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기대감 대비해서 아웃풋이 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우려했던 게 그거였던 거죠. GPT-4 이제 얼마 전에 출시됐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최근에 기관에서 좀 돌면서 얘기를 했던 게, 얘네가 그냥 내놓지는 않을 거고, 일단 처음에 부인을 했어요. 이게 뭘 부인을 했냐면, 그냥 이제 지금 텍스트 형태로만 했잖아요. 입력을 텍스트로 하고 출력을 텍스트로만 하는 형태였는데, 이것만 내놓으면 좀 실망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더해서 할 거다 해서 이미지를 좀 추가를 시켰죠. 그런 형태로 지금 대중들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낮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그렇지 않죠. 단순히 대화를 해서 예를 들어 쉬운 수준의 질문을 얻어낼 거라면 굳이 챗GPT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구글한테 치면 바로 그냥 나오잖아요. 검색만 해도 되니까요. 챗GPT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합니다. 과제할 때 필요합니까? 맞아. 과제할 때 필요하겠지만, 과제를 하더라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이런 논리적인 추론을 거치는 과정을 쓸 것이냐, 네. 이거의 차이인데, 단순 데이터 수집할 거면 구글이 편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챗GPT로 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력을 대체하는 AI가 무슨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챗GPT가 그 정도의 생각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풀더라도 그렇게 보이는 수준이고, 이거는 지금 최근에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논문 얘기까지 하면은 또 얘기가 깊어지니까. 네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좀 다르다. OX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다릅니다. 네. 다른데 투자에 있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AI 테마가 이미 부상을 한 상태고, 맞아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맞고요. 이미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AI 관련주들은 상승세 살짝 주춤한 상황이죠. 차라리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엔비디아 같은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AI 업계, 그러니까 GPU가 관건인 거잖아요. 네. 사실상 뭐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굳이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를 위주로 이제 GPU를 위주로 이제 이미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네,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좀 상위의 기업들에 네. 딱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국내 관련주들은 사실상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인지 네. 이제 AI 다음으로 뭐 양자 기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양자 기술 관련해서 되게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자 기술 주목되는 이 상황 전망 어떻습니까? 사실 양자 기술 관련해서 제가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엔지니어도 아니고 네. 관련 전공자도 아니지만. 그래서 시장 분위기나 네. 좀 관련한 전망 같은 거는 또 누구보다 잘 수집이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NPU고요, 오히려. 양자는 사실 너무 먼 미래잖아요. 거기까지 땡겨오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양자 기술 오늘 뜨고 있는 것도 사실은 유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하시는 거세요? 네네. 오히려 좋습니다. NPU 관점에서 되게 주목할 업체가 되게 많아요. 지금 비상장 기업, 국내 어디가 비상장,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리벨리온이나 뭐 퓨리오사 AI 같은 업체들이 팹리스
사실 시스템 반도체 관점에서는 팹리스 업체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부품 업체, 그러니까 팹리스 개발 업체 쪽으로 좀 주목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직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 방향이 좀 제한되거든요. 앞으로 상장될 때 그런 시점을 좀 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생성 AI는 어떤 사업과 손을 잡을 때 좀 시너지가 날지도 궁금합니다. AI가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네. 관련된 산업, 우리도 AI와 손잡고 뭔가 하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셔도 될 것 같아요. 비단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네. 생성 AI라는 게 AI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존의 AI는 학습을 딱딱 내가 원하는 태스크를 맞춰서 학습해서 네. 아웃풋을 하는 모델이었다면 생성 AI는 그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학습돼서 특정 태스크를 완료하는 모델보다는 네. 학습을 해서 뭔가를 생산해내고 창조해내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 제가 금융산업, 제가 퀄트니까 전 퀄트고 실제로 딥러닝 모델을 이제 금융 시계열에 도입을 해서 네. 학습을 많이 시켜서 뭐 주가 상승 하락을 예측한다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서의 생성 AI 관점을 좀 넓혀본다고 보죠.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켜서 그럼 뭐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상승할 거냐 하락할 것이냐 확률 probability를 내놔라 이런 모델을 딱 학습을 시켰다면 그럼 생성 AI 관점에서 금융산업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사용할 팩터 어떤 요인을 고려해서 더 다른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그 생성 AI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야, 이런 방법도 고려해봐, 이 방법도 고려해봐, 이 방법도 고려해봐. 기존의 딥러닝 모델은 내가 이 요소만 활용해서 상승 하락 확률을 예측을 했다면 생성 AI가 금융산업에 도입된다면 이 전략도 사용해봐, 이 전략도 사용해봐 수많은 가능성이 열어주는 거죠. 네. 이런 관점에서 생성 AI가 마치 이미지를 만들어내듯이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서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떤 산업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보세요라고 코멘트를 주신 네, 거군요. 마음껏 펼쳐보세요. 지금 구글에 AI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거의 모든 기업이 자기네들 다 AI 도입한다고 맞아요. 말을 하고 있는 게 단순히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I는 사실상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개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 장벽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고 어느 기업이나 이니셔티브 의지만 있으면 다 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의지만 있으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많은 것들을 다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이 분야에서 가장 또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굳이 또 하나를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업종이 좀 가장 시너지를 많이 낼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생성 AI 관점에서. 네. 글쎄요. 생성 AI 관점에서는 뭐 제가 뭐 이런 말 드리긴 뭐한데 좋습니다. 편하게. 뭐 제 여자친구가 이제 유니티라고 게임 엔진 기업에 다녀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게임 산업에서 여자친구 있으십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유니티에서 어떻게 쓰냐면 게임 엔진에서는 보통 지금 디자이너들이 보통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브젝트가 되게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무가 비슷해 보이는 경우. 근데 이제는 이미지로 그냥 굳이 뭐 보통은 그걸 거래를 하거든요. 누가 네. 그걸 그려서 올려놓으면 그 아이템을 사와서 넣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딱딱딱 쳐서 딱 제가 네.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사실 그래서 지금 생성 이미지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도 맞고 이제 이미지 AI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게임 산업에서 되게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선별 조건을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AI 관련해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것들을 저희가 투자할 때 좀 포인트로 기억하고 선별을 잘 해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 논리적인, 그러니까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느냐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챗 GPT 사용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용 먼저 하고. 네, 이게 챗 GPT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 전에 저는 챗 GPT를 무조건 사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대체될 수 있는지, 본인이 진학할 학과가 향후에 대체될 학과인지, 예를 들어 뭐 제가 보기엔 어문학과가 사실상 되게 이런 말 좀 드리면 죄송한데 네. 어문학과 지금 이미 번역 관련해서 자연어 처리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무용지물이 될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좋습니다. AI가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 추론이 필요해서 얼마나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좀 관점을 보고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시장에선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AI 알아봤고요.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허성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가 좋은 정보,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